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이의 정치 생명이 정말로 이제 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준석을 징계해야 된다는 청원이 무려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이게 50만 명이 굉장히 어렵대요. 5만 명만 돌파해도 하나의 그 기준이 되는 건데 50만 명이면 역대 거의 뭐 최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에 대해서 징계를 청원하느냐? 이게 여러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국민 전체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했다. 언어 성폭력. 그러니까 성폭력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진짜로 성폭력하는 것도 있지만 언어로 성폭력하는 거. 그것도 공중파를 통해서. 그것도 모든 시민들, 애들도 보고 뭐 미성년자도 보고 또 가족들이 같이 보고 이런 가운데 아주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여성의 신체에 대한 뭐 젓가락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뭐 이동호가 한 말인지 뭔지 사람들을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이준석이 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뭘. 이준석도 그런 의도가 있는 거야 이놈이. 그러니까 아무리 이동호가 한 말이고 이재명을 까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지만 이게 웬만한 사람은 김문수 후보가 그런 말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 공격을 하면서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준석이 젊어서 그랬느니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그만큼 충격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준석에 대한 비호감이 원래 1등이었었어요. 저번에 한번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 해서 이준석이 1등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재명보다 이준석이 앞섰던 적이 있다니까. 그만큼 이준석에 대한 비호감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준석이 싸가지 때문에 그래요. 이 동양적 정서에서는 싸가지 없는 놈은요 정치 못해요. 여러분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이게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서 샌다 그러죠. 그 말이 틀렸습니까? 그리고 충은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충성은 효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충성의 대명사는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이 어머니에 대한 충성, 효도 아시죠? 이순신 장군의 형이 2명 있었어요. 이순신, 순자가 그의 요순 시대에 순임금을 따가지고 그 이순신 할 때 순자가 순임금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또 요임금, 그래서 이요신이라는 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희, 그래서 또 이희신, 이요신, 이순신 이렇게 나가요. 근데 2명의 형은 일찍 죽었어요. 이순신의 형은 일찍 죽었다고. 그 이순신의 형들이 각각 3명의 3남매씩 이렇게 두고서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자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일찍 잃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또 얼마나 또 풍파가 심한 겁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이순신이 어머니에 대한 효동이가 엄청났습니다. 난중일기에 보면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엄청나죠. 그런데 이제 하필이면 이순신 장군이 이제 그 백의종군할 때 그 한양으로 끌려가 가지고서 고문받다가 이제 4월 달에 이제 1597년 4월이죠. 그때 이제 풀려나 가지고서 다시 돌아오는데 마침 그렇게 와가지고서 있을 때 어머니가 이제 이순신을 만나러 백의종군을 하고 있는 이순신을 만나러 와요. 오다가 이제 돌아가시죠. 어쨌든 그게 이제 1598년이죠. 1598년. 근데 1598년에 또 이순신 장군의 막내 아들 이면이가 외적하고 싸우다 아산에서 또 전사하죠. 하여튼간에 그런데 이 이순신 장군이 어머니에 대한 효라든가 또 아들에 대한 어떤 정이라든가 이런 게 각별해요. 이렇게 가족 간의 사랑이 각별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충성을 하는 거야, 제 말씀은. 그래서 충성도 또 효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충성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준석이 보면은 아주 이거 가정에서도 보니까 이거 완전히 그 노원에서 국회의원 3번 나갔지만 왜 안 됐냐면 아주 그 싸가지라고 소문났다는 거 아닙니까? 보통은 이제 여러 번 나가다 보면 열심히 노력하면 뽑아주는데 안 뽑아준 거야. 이준석이가 그 전국적 인물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뭐 방송도 많이 나가고 그러지만 그런 어떤 두시 건달 정치인 그런 스타일이지 어떤 정성을 다하고 어른을 갖다 공경하고 그리고 효심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신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그러니까 방송에 나가서 한 그런 어떤 젓가락 발언 같은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이자 제22대 국회의원인 이준석 의원의 해당 발언은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국민의 심판이 지금 내려지는 거다. 그래서 무려 50만 명이 징계청원에 동의했다. 자, 국회의원은 말이죠.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입법 활동과 주권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준석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전에도 여성과 소수자를 끊임없이 비하하고 괴롭히고 여성 차별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접대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남자와 여자를 갈라치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정치 선동을 해왔다. 정치 선동을 통해서 그 이득을 보려는 그런 어떤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청원이 6월 4일 날 처음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딱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벌써 50만 명을 돌파한 겁니다. 원래가 이제 소관 상임위원회 해부 요건은 5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5만 명만 있어도 소관 상임위원회 해부가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50만 명이나 됐으니 국회의원 제명직까지 갈 가능성도 뭐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물론 제명은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의원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제명은 그렇게 쉽게 시키진 않지만 적어도 제명은 안 당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어떤 징계는 있을 것 같아요. 또 모르죠. 민주당에서 제명을 밀어붙이면 국힘에서도 얼마든지 이재명을 이준석을 이준석을 옹호할 사람은 없으니까 제명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자 그래서 이준석이가 지금 50만 명이 이준석 징계에 동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이유가 뭐냐 바로 이준석의 과거 행태 이번에 물론 대통령 토론회에 나와서 한 말도 좀 충격적이고 좀 지나친 거지만 그것만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준석이가 해왔던 여러 가지 정치 행태 그리고 어떤 이제까지 보여왔던 싸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만인의 지금 공국의 적이 됐다. 만인의 적이 되고 공국의 적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이제 뭐 완전히 1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은 이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조금 비호감도가 떨어질지 몰라요. 아마 다시 비호감도를 조사하면 당연히 이준석이 1등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준석이가 이재명을 보고 배워가지고 아니 이재명 같은 사람도 뭐 대통령 하는데 내가 그것 좀 했다 그래서 문제될 게 있겠어? 정과 사범도 그다음에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도 다 국민들이 뽑아주더라. 나중에 다 잊혀질 거야. 내가 그거 좀 했다 그래서 쟤들이 지금 저러지만 조금 있으면 다 잊혀지고 이재명도 대통령 하는데 나는 못하겠어?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엄청 아픈 거야. 이제 훌륭한 사람만 대통령이 된 줄 알았는데 초등학생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재명 같은 사람도 대통령 되네. 아무리 개차반도 다 되는데 무슨 훌륭한 사람일 필요가 있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훌륭한 사람은 김문수 같은 사람은 잘 안 된다 그러던데 이런 어떤 효과가 지금 나온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어쨌든 이준석은 이번에 한번 확실하게 제명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우리 사회에서 저런 싸가지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다음부터라도 그런 이준석, 이재명 류의 그런 정치인들이 탄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